그러니까 방송에서 봤을 때 내용이 직장 생활을 브이로그 식으로 보여주는 거였는데 그때 좌우명이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딱 그냥 꽂혔어요. 네. 입사했을 때 제가 모니터에 써놨어요. 그거를 써붙였을 때 네. 직장 선배들이 뭘 안 그랬나요? 그때는 파티션이 있어서 네. 되게 작게 써놓은 거라서 네. 아무도 누구도 관심이 없었죠. 그냥 나 혼자만의 내용을 보니까 네. 직장 선배들에게 뭐 그게 기죽지도 않으시고 맞아요. 당당하게 자기 할 말 하시고 네. 당당하게 휴직 쓰시고 또 최근에 그 안시월 쓰는 것도 회사에서 약간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반기로 가면 안 되겠니라고 진지하게 그래, 이런 얘기 말씀주셔서 나오지. 진지하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해도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봐 나를 네, 약간 네. 미워할까봐 네. 뭐 승진의 불이익이 있을까봐 네, 그렇게 네.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. 마이웨이식으로 직장 생활할 수 있었던 외모에서 나오는 그런 네. 그루브가 아닌가. 실력 뭐 실력도 그런 건 그렇고. 아니고. 네, 그 얘기부터 할게요. 네. 또래들보다 승진이 되게 완전 늦죠.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장 승진 직전에 제가 이제 휴직할 때가 이제 과장 승진 차였고 올해 승진하자 뭐 이런 느낌이었고 인사팀하고 이야기할 때도 보통 팀에 5년 있으면 이제 그 팀에서 뭐 에이스 비슷한 그런 너도 팀에서 에이스인데 지금 가지 말고 승진하고 휴직해라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했었었고 근데 뭐 사실 그거는 애가 지금 태어났는데 뭐 승진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었던 거고 승진은 사실 제 결정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. 돈이나 뭐 해외에 산다는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승진은 전체의 한 5%도 안 됐던 것 같아요. 아예 그냥 승진하고 싶어 하고 돈 더 벌고 싶어 하잖아요. 맞아요. 또 휴직을 하면 돈을 못 벌고 맞아요. 그런 걸 뛰어넘는 그런 가치가 있었단 말이죠. 그냥 안 되면 그만두지라는 생각이 지금 돈이 많고 이래서가 아니라 어차피 언젠간 그만둘 건데 언젠간 잘리고라고 했지만 잘리고 싶진 않고 제가 준비가 됐을 때 나오고 싶다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니면 그만두지 뭐 이런 뒷배 아닌 뒷배가 보통 있었던 것 같아요. 직장 상사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네, 찍힐까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떤 네. 마인드로 뭐 일하신 게 있었어요? 신입 때부터? 백은 신입 때부터가 네. 아니라 인본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감성 대리님도 처음 만났지만 뭐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제 뭐 어깨 부딪히면 당연히 무서워서 내가 피하겠지만 우리가 때리고 이런 관계가 아니면 누구라도 뭐 그게 사장이건 회장이건 뭐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건 어차피 다 동등하니까 뭐 전혀 떨리고 이런 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전지현이나 이런 사람이 오면 너무 떨리지 설레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직급 때문에 내가 막 긴장한다? 이런 건 아예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불이익이 없었어요? 제 건방지다 좀 뭐 그런 싸가지 거는- 없다?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런 말은 할 수 있죠. 근데 그게 뭐 불이익인가? 나한테 직접 이 새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. 직장 선배가 좀 무례하고 좀 갈구고 그런 부당하게 할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? 있었어요. 나름대로 그 대처법이 있었나요? 예를 슬기롭게? 들면 누가 저는 되게 제 스스로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 이제 처음 보는 곳이나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어떤 팀이었어요. 과장님이 PPT 하나 이렇게 만져봐라. 딱 이렇게 만져서 딱 갔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야 이걸 왜 이렇게 했어?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난 서 있는데 이건 그냥 갈굼이야. 지적도 아니고 코칭도 아니고 멘토링도 아니고 갈굼이야. 계속 서 있었어. 그냥 뭐 얘기 대꾸 안 하고 서 있다가 뭐 야, 끝나고 야 담배 차 한잔 하나 가져와서 혼자 하고 오세요. 진짜 넌 이건 센스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길래 저 센스 없어요. 몇 년 차 때 그랬어요? 한 2년 차? 그 사람은 직급이 뭐였어요? 과장이니까 과장. 10년 차이 넘게 무례한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정말 뭐 사장님이어도 무례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용납이 안 되는구나 그게. 맞아요. 그거 기억난다. 신입사원 때 이제 뭐 회사 행사 같은 걸 크게 이제 코엑스에서 빌려놓고 그래서 막 장기자랑 같은 걸 막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. 근데 저희 완전 신입 출근 하루도 안 한 상태. 사장님하고 악수할 기회가 있었는데 난 되게 반가워서 이렇게 악수 딱 하다가 이렇게 내가 와서 이렇게 껴안고 막 등 두들기고 회장 아들인가 뭐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동등하다고 생각해서 뭐 너도 나한테 편하게 대할 수 있으니까 나도 너한테 편하게 대할.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죠.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. 쟤 너무 무례한데라고 사람이 꽤 있었겠죠. 근데 뭐 그건 그 사람이 삶이니까. 그 사람이 동수 씨를 싫어하면은 같이 싫어하면 되는구나. 만약에 나를 싫어하면 표현하면 당연히 나도 싫죠. 그럼 나도 싫어.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저도 그 사람을 안 좋게 봅니다. 아쉬울 거 없으니까. 그게 있는 것 같아. 그게 아쉽지 않으려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내 편이 한 명 있다는 게 되게 우리 결혼하면 좋은 게 와이프가 내 편, 가족이 내 편이라 좋은 것처럼 이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,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로서 증명해낸 일로서도 그렇고 뭐 나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. 나의 크루, 내가 친한 부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당당할 수 그럼 있지 직장 않을까? 후임들에게도 뭐 그렇게 안 했겠네요? 상사라고 해서 직급을 이용해서 뭐 갈군다든가 갑질하는 거 그런 거 없죠.
말도 안 똑같이. 되죠. 아예 말도 안 되죠. 저는 그 윗사람이랑 밑에 사람이랑 똑같아요. 완전.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되게 자연스러움이거든요. 자연스러운 사람은 되게 좋아. 나는 내가 내성적인데 그럼 그 사람은 내성적이어야인 거예요, 그냥.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. 난 외향적인데 그럼 그냥 외향적인 게 자연스러워. 내성적인데 외향적이고 이렇게 네, 되게 네. 부자연스럽잖아요. 마찬가지로 얘가 되게 외향적이면 또 그렇게 대해주고 내성적이면 그렇게 또 대해주고. 너무 잘해주면 또 약간 기어오르는 무리도 있지 않았나요? 5살 어린 후배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. 이렇게 맨날 형 막 이러는데 뒤에서 오더니 손을 가슴에다 넣고 제 남자가요? 네, 이걸 다 풀르고 왜요? 그 장난으로 네. 언제까지 하나 모르셔고 봤더니 진짜 다 풀러버리더라고요. 네, 그렇게 장난치는 친구들도 있었고 업무적으로는 메일이나 문서적으로 일을 하니까 근데 그 이외에는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. 직장 초년생분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아 그런 그렇죠. 분들 많잖아요. 네네. 좀 그런 거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. 내 편 한 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거 어떻게 만들려고요? 일단 일은 잘해야 되겠고. 저도 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 잘한다고 느껴지지만 일을 잘한다고 해서 같이 일하고 싶다는 솔직히 저는 아니거든요.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.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술 되게 싫어하는데 얘를 술 되게 좋아하는데 걔랑 가서 계속 만날 수는 없으니까 나랑 잘 맞는 사람? 그 사람을 찾는 거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그때 신한은행 강연중이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으세요? 물어보더라고요. 저는 불현듯 떠오르는 건 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을 했었어요. 좋은 사람이라는 게 요즘에 그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야 그런 거 필요 없다. 회사에서 일 잘하고 딱 이건데 저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은 저는 좋은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어요. 얘가 조금 일을 못해도 얘랑 내가 일을 하면 얘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메이크업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얘를 좋아하니까 얘가 날 좋아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더 일을 또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고 내가 조금 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저는 좋은 사람하고 일을 할 때거든요. 맞아. 저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. 매력적인 사람. 직장에서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신입이면 신입이라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게 신선함. 신입들한테 신선함 갖고 와봐라 얘기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입 다음 의견 이상한 거라도 좀 내고 그리고 할 말 다 하고 요즘 할 말 다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.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좋아하지만 그런 게 미움받는 시대가 아니라서 저는 그냥 어쨌든 회사에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실제로 제가 그런 걸 당했을 때 저는 그냥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무례하게 나본다. 네. 그럼 완전 극사무적. 너랑은 메일로만 이야기하고 오히려 뭐 해와 그러면 더 바로바로 그냥 치워버리고 딴 말 안 나오게. 그렇지만 분위기상으로 쟤가 날 싫어하고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왜냐면 나는 친근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반대로 하면 느낄 거잖아요. 그쵸. 인간인 이상. 그거를 느끼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제 바운더리, 제 선을 못 넘어오게 했던 것 같아요. 나 이런 사람이야. 포지셔닝. 근데 그런 마인드를 보통 한국 직장인들은 안 갖잖아요, 보통. 선 넘어도 참고. 근데 동수 씨는 딱 방송만 봤는데도 딱 자기 라인이 있더라고요. 자기의 선, 자기의 가치관. 그거를 넘어서면은 맞아요. 누구라도 명확하게 있는 거. 네, 가족을 위해서 가족과의 시간, 가치를 더 투자하시는 분 같아서 너무 제가 뵙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짜증나죠? 부럽다기보다. 그랬어요? 짜증났다고요? 짜증나죠? 당연히 똑같이 회사에서 일하면 승진 빨리 하고 그럼 연봉 높아지면 좋죠. 네. 근데 나는 미치니까 되게 싫은 게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대리인데 신경 써준다고 과장님 이렇게 불러주거나 아니면 뭐 실수로 죄송 대리 이럴 때 진짜 이런 게 좀 짜치는구나. 좀 짜증나. 갑자기 또 짜증나네. 그렇게 보면은 참 인생이 길고 취업이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네. 내가 20대 때만 해도 취업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네. 취업이 안 되면 인생 실패한 것 같고 맞아요.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, 20대 분들. 나도 네, 그랬고. 네. 취업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죠. 네. 내가 30, 40년을 더 다닐 수도 네. 있으니까.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살다가 삶이 노력을 배신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내가 나 이거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보통의 노력은 배신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노력이라는 건 내가 하루 이틀 노력한 게 아니라 한 달, 두 달이 아니라 1년, 2년, 3년씩 노력해서 뭔가에 이렇게 집중하고 노력했던 시간들은 절대 배신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. 제가 토익 처음에 시험 봤을 때 240점이었어요. 240이요? 제가 6개월을 공부했는데 500점도 안 나와요. 하루에 5시간 넘게 했는데 뭐 전치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. 6개월 만에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1년을 했어요.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 그걸 한 달, 두 달, 세 달, 1년을 했어. 그러면 아무리 재능이 없어도
없어도 아무리 못해도 늘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그런 특별한 노력은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 같아. 아,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. 맞아.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있다. 그러면 뭘 할 거냐?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네.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본 봤기 때문이다. 내가 어떤 노력을 쏟기 위해선 뭐라도 먼저 해봐야 되는 거예요. 그럼 뭘 할 거냐? 그러면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3대장 있잖아요. 운동, 외국어, 독서. 이 셋 중에 아무거나 드립다 진짜 해보는 거예요. 맞아, 뭐 맞아. 내가 턱걸이를 한 달 동안 했는데 몸이 안 좋아져.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쵸. 물론 체질은 있지만 1년을 했어. 네. 근데 3년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진다?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맞아. 그 특별한 노력이 제 삶을 바꾼 것 같아요. 그런 시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비단 내가 지금 당장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과거를 바꿀 수 없잖아요.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해온 길로서 갈 수 있는 회사를 골라서 네. 거기서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. 네. 이직이고 스카우트고 뭐고 다 돼요. 네. 진짜로. 그냥 안 하는 것 뿐이에요. 내가 안 하는 건지 내가 못 한 건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거를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나는 열심히 살고 싶어. 근데 열심히 못 살고 있어. 이건 되게 스트레스. 근데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 평소처럼 이렇게 릴렉스 하면서 적당히 벌면서 살고 싶어.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. 그럼 베스트. 근데 난 이렇게 사는 게 싫어. 그 스트레스 받아.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저는 이거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. 자기에 대한 죄인 것 같아요. 네, 본인의 성향대로 대신 노력 한번 안 해본 삶은 참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긴 해요. 그게 참 거창한 게 아닌데 말이죠. 예를 맞아요, 들면 맞아요. 턱걸이 10개를 성공한다. 맞아요, 그런 맞아요.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한 영어 영상을 다 외워버린다. 맞아요.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, 맞아요.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나가서 뭐라도 해라. 그게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짜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. 그 진짜 가진 거라고. 뭐라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맨날 조깅이라도 하다 보면 그러면 내 조깅하면서 생각 뭘 해야 되지? 네. 그럼 뭐 하지? 이 생각이 이제 어쨌든 생산적인 그 굴레밖에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맞아. 것 같아요. 뭐라도 해야 돼. 네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는 아무것도 안 해보았기 때문이다. 맞아. 내가 깨어있는 시간만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5시 한 5분 10분인데도 깨어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. 맞아요. 새벽에 나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 들죠. 나보다 더 먼저 나온 사람이 많아서. 한 달 동안 꼭 달려봐야지라고 해서 달려봤는데 아이고 싫다. 실제로 한 달 해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. 일주일에 3-4번 한 지 한 6-7개월 됐습니다.